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지금 돈바스 상황이 시상치가 않은데요. 네, 이제 현재 시각 18일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지 거의 3주 만이죠.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약 5에서 6만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하고요.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등 돈바스 지역의 480km 전선을 따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투를 돈바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이번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돈바스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 2달간의 전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공략에 실패했죠.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에서는 점령 지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풀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더 야심찬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의 명칭을 돈바스 방어 특수 군사 작전으로 바꾼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바스 방어 특수군사 작전, 보통 이제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인 디펜스 오브 돈바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흑해 주요 전략 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콜라이프, 마리우폴, 헤르손의 항구 도시들을 완전 장악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됐죠.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후자, 즉 마리우폴하고 헤르손은 거의 완전히 러시아 통제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푸틴이 이제 5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5월 9일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한테 이제 승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승전 기념일 혹은 승리의 날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요때까지가 리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CNBC가 직접 질문을 했는데 클렘린은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방부의 고위 관리는요, 1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동량이 급증했으며 거의 모든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왜 돈바스에 집중할까요? 예, 돈바스 지역은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이미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돈바스 지역의 나머지를 러시아가 공략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군사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른바 동남부 회랑은요, 러시아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돈바스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 이 회랑에 대한 방어선을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얇은 마리우폴 주변도요, 더욱 두텁게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합병하는 데도 대단히 유리한 위치죠. 러시아는 2019년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면서 이미 밑밥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돈바스 그 자체는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탄광 산업하고 대규모 석탄 매장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도 대단히 매력적이죠. 또한 돈바스 지역은요, 러시아 자신의 국가 정체성, 여기에도 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러시아 땅이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옛 소련 영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미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여전히 러시아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바스 지역의 완전 장악은 러시아에게 이른바 승리의 의미로 여겨질 수 있죠. 근데 돈바스 방어를 위해서 서방도 네. 우크라이나를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는. 네. 지난번에 체코에서 전차 10여 대하고 영국과 호주에서 장갑차를 좀 받았었죠. 그 다음에 제블린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습니다. 같은 날 18일이었죠.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군사 원조 물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155mm 곡사포 18문하고 4만 발의 포탄이 도착을 했죠.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패키지에는 이 외에도 미르 17 헬리콥터 11대와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300대, 그 다음에 M113 장갑차 200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기, 그 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물량이 좀 꽤 되네요.
이걸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55mm 곡사포는요, M777 경량 곡사포입니다. 중량이 4.4톤으로 비교적 가벼워서 헬기로 신속하게 운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인 것이 미르 17 헬기예요. 아마도 동유럽 나토 국가에서 구입한 걸 거예요, 이 미르 17은. 그 다음에 이제 18문 줬잖아요. 요게 근데 18문이면 사실 3개 포병대 정도, 3개 포병중대 정도인데, 이게 잘 모르겠네요. 뭐 요 정도 줘서 될지. 근데 뭐 추가로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 곡사포를 줬느냐? 우크라이나군도 사실 방사포도 많고, 그 야포도 꽤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유한 다련장 로켓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300문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이런 방사포 같은 게 탄약이 부족해요. 탄이 부족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M113 장갑차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에서부터 활약한 전형적인 병력 수송 장갑차입니다. 현재는 일부 주 방위군에서 쓰이는 차량인데 아마도 치장 물자를 손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200대나 줬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목받은 무기가요, 자폭 무인기인 스위치블레이드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된 무기인데 조작이 굉장히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전 데이터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걸 제공한 미군은 꽤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인용하고 대전차용이 있는데, 대인용은 이제 300, 스위치 300, 그다음 대전차용은 스위치 600이라고 합니다. 이 300 모델은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개인이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냥 배낭에 넣고 다니면 돼요. 이걸 한번 날리면요, 15분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10km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하네요. 위력은 이제 40mm 유탄 정도라고 합니다. 속도는 이제 순항 속도는 시속 101km, 그 다음에 이제 돌입할 때 속도는 160km라고 하네요. 반면 스위치블레이드 600 모델은요, 20kg이 훌쩍 넘는 무인기입니다. 40분간 40km 비행이 가능하고요, 탄두의 중량이 무려 15kg이에요. 그러니까 제블린의 탄두 중량이 약 12k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했을 때 전차 등의 기갑 차량에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00 모델은 순항 속도가 113km, 돌입 속도는 185km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이걸 막을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러시아군의 개인용 이동 표적 감시 장치인 파라 PV 레이더를 중기관총에 장착해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근데 이 파라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쓰는 레이더예요. 그래서 차량보다 훨씬 작은 무인기를 포착해서 이거를 중기관총으로 요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퉁구스카라고 있잖아요. 왜 지대공 시스템, 기관포하고 이제 미사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퉁구스카에 장착된 레이더 시스템과 9M311 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30mm 기관포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 블레이드가 너무 작아요. 이 300 모델이 길이가 50cm고요. 600 모델이 길이가 1.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목표를 9M311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접 신관을 탑재한 30mm 고포탄을 쏘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스위치 블레이드는요, 공격을 하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좀 화끈하게 네. 전차 같은 거 지원될까요? 일단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백 단위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크라이나군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미국의 군사 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디펜스 코어에 의하면 폴란드가 미제 M1 에이브람스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T-72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하고요. 또한 불가리아의 영자 뉴스 전문 웹사이트죠, 노비닛은 최근에 루마니아가 미국의 F-16을 들여오면서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던 미그 21 30여 대를 역시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요, 모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차는 좀 의미가 있어요. 100대 단위니까 이 정도면은 일개 여단 규모는 되기 때문에 좀 충분치 않지만 의미 있는 숫자긴 해요. 하지만 미그 21은 좀 그래요. 미그 29도 아니고, 이 미그 21 뭐 개량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체가 2세대 전투기잖아요. 이거 중간에 뭐냐?
한마디로 당장 F-16 블록 60이 필요한 나라한테 F-5 주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낫죠, 솔직히. 안 주는 것보다 낫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그 동유럽 나토 동맹국에 이제 지원을 우크라이나 한다면 뭘 준다? 치장물자를 주어서 재고 처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도 M1 에이브럼스를 받는 대신 T-72를 주고, 루마니아도 F-16을 받는 대신 미그 21을 준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는요, 현재 훨씬 더 많은 전차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전체적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한테 버틸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이후에 또 추가적인 뭐 지원안이 나왔죠. 뭐 155mm 곡사포 72문 주고, 그 다음에 뭐 피닉스 고스트 무인기도 더 뭐 한 100여 대 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만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돈바스에서 대규모 전차전이 일어난다고 네.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사견을 전제로 하면, 뭐 돈바스가 평원이니까 대규모 기동전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해요. 근데 양쪽 모두 전력을 한 입에 톡 털어 넣어서 대규모 전차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러시아군과 대회전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군하고 대회전을 벌여서 여기서 털리면 우크라이나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크라이나 전차들은요, 최대한 방어선에서 매복해서 제블리나그 스위치블레이드, 그 다음에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가오는 러시아군을 저격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피하는 것은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요, 어설프게 미군을 흉내내다가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뭐 대대전술단 뭐 이렇게 하면서 개망신을 당했어요. 따라서 키이우의 공략이 좌절된 이후에는 그들의 원래 모습인 화력으로 초토화시키는 방법으로 돌아갔죠. 마리우폴 전투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마리우폴 전투 뭐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전차 몰고 그냥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포병 화력으로 하나하나 초토화시키면서 작살나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군은 원래 자기들 스타일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바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차를 앞세워서 몰고 들어가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서방제 대전차 무기들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키이우 벽면에서 이미 호되게 당해봤잖아요. 따라서 러시아군 역시 되도록 원거리에서 공군력과 화력을 동원해서 초토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초토화시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와해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공군력과 화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네. 전차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크라이나가 지는 걸로 보여요. 뭐 우크라이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절정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양쪽 모두 지금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서 돈바스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전투의 결과는 이제 나오겠죠. 곧 나오겠죠. 어떤 형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지 이건 뭐 두고 봐야 하는 거고,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 사견이고요. 어쨌든 전투의 결과는 나오겠지만 하루하루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과 나토도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찔끔찔끔 무기 줘서 버티게 만들어서는 우크라이나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종전을 위해서 협상이든 지원이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돈바스 지역의 전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